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G20 회의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을 하자마자 이러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 같은 법정지를 해치고 행위는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관을 모독하고 뭐 이런 욕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죠. 자, 이거는 지금 이미 법원과 대법원과 그 다음에 담당 재판부 그 다음에 변협에서 징계 절차에 다 착수했습니다.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원래 본안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 있어요. 뭐 이 사건에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나 수사검사가 대장 이거 수사하면서 연어하고 술 파티를 했다. 이런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즉 김성태 씨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이런 게 드러났죠. 그래서 국회가 증언감독법에 따라서 위증 혐의로 이 당시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렸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근데 황당한 게 재판부가 이거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잘 받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배심원이 뽑혀옵니다. 그럼 배심원들이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배심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 사람 좀 유죄 같다 무죄 같다 이 의견을 재판부에다 제출해요. 미국은 이 배심원들의 이거 자체가 구속력 같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재판 신문 시간도 짧습니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또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사건 자체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화영 쪽에서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당시에 수사검사나 이화영 변호사나 김성태는 뭔 소리냐 지금 그거 없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교도관들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이거 국민참여재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그까지는. 그런데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64명을 신청했는데 딱 6명만 채택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당사자는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상용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술 연어 파티를 했다고 주장했던 그때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박상용 검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 증인 채택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변호를 했던 설주환 변호사 있습니다. 이 설주환 변호사가 당시 동석을 했잖아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 소리예요? 저 지금 그거 없었어요 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자, 김성태 마찬가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무슨 뭐 짜장면 먹으러 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배척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들 그때 연호 이거 안 났어요. 이런 사람들 다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그 뭐 좀 한 것 같던 이야기 들었어요? 라는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자, 이러니 검사들이 공판검사들이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64명을 신청을 했는데 6명밖에 안 해요? 이거 지금 재판부 재판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자, 형사소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다음의 경우에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호 법관이 전조의 각호의 사동에 해당하는 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당연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공판검사 4명이 다 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다 꼼꼼하게 아마 이거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이 상황을 다 보고를 받았던 모양.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다 라고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법관 이거 독립 굉장히 중요하대요.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사법부를 저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지금 대법관 인사권 다 빼앗아서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법원행정 없애겠다는 사람들 누구예요? 사심제 도입하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에 판사 인사권, 그 다음에 이 법 해석 이 오독하면 판사들 처벌하는 법 만들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분립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관에 대한 인사와 재판 권한은 전부 다 대법원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면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법부 독립 중요하시는 분이 있는 소속된 정당이 이렇게 재판부 흔들어대도 됩니까? 더군다나요.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오브댐 사건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사건과 이화영 지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결정적 증인입니다. 왜?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술을 바꿔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화영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증언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위증 사건이 만약에 이거 지금 사건을 보니까 공소 취소할 권한이에요. 이거 무죄예요. 라는 게 되면 이렇게 연어 술 파티 해갖고 지금 받아낸 증거로 한 거는 이거 지금 위법한 공소 아니에요? 이 공소 기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재심해야 돼. 위법한 증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요걸 노리는 게 첫 번째 노리는. 두 번째 노리는 거는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는 거의 수천억의 자기 재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남욱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가서 대장동 재판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알았어요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합니다. 아니 쥐 돈 1,000억이 남아있는데 그 주장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남욱이 진술을 바꿨죠. 아니 검사가 자기 배 자른다 그래갖고 자기가 위증했다. 저희 진술했다. 아니 돈 수천억이 있는데 그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대장동 사건은 그들에게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이익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결국 중요한 증인들을 사실상 회유한 거죠. 절대 불리한 증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수천억이 달려있는데 그 바보예요? 그 주장하게? 자, 그러면 이화영 지사는 왜? 지금 7년 8개월을 선고받아서 꼼짝없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희망을 뭘까요? 사면해 주는 거죠. 그럼 사면하면 사면에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사면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허위 진술로 이거 회유해서 술자리 그거 인사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할 수 있다. 사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거예요. 야, 드디어 나도 곧 나갈 수 있구나. 대통령이 말이야 검찰에다가 이거 검사를 말이야 직접 감찰해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진술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진술 왜 합니까? 안 하죠. 절대 보고 안 했습니다. 다 제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즉 김만배에 이어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 작업이 사실상 진행이 됐다라는 지적들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화영은 본인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겠죠.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충돌 위반입니다. 자,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그 법조항 한번 볼까요? 자,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사적 이해관계. 이 사적 이해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조항을 한번 볼까요? 자, 이 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있다. 8번을 보시면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이에 준하는 직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공판검사 4명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 말이야 사법부 모독이야 감찰해 라고 지시를 한 게 이해충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항을 보시면 명백하게 이해충돌에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부 기피는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했어요. 본인도 권립니다. 본인도 해갖고 대법원 가서 결국은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성남 FC 사건, 조국 사건, 그다음 론스타 사건 다 재판부 기피한 적이 있어요. 판사들 다 나온 전례가 있어요.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약 이들을 징계한다? 이거 앞으로요 중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검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는요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한 조치가 뭐냐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재판에 가지 마라. 공판 검사만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론스타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동열 검사와 딱 두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공판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이 복잡한 사건을 공판검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사를 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편 론스타에서 나온 변호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그때 20명이라고 했습니다. 20대 2로 싸운 겁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던 근거가 뭐냐? 수사를 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명의 정말 날고 뛰는 그 변호사들 앞에서 딱 2명의 검사가 유죄를 받아냈어요. 그게 바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거 궁금한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 공판검사 잠깐만요. 우리 수사검사한테 연락해보고요. 이러고 재판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통적인 사안이 뭐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 나갔다 오자마자 1호 지시로 이걸 했다? 지난번 백혜룡 경정한테 했던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와 직접 연결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매일 잘 때마다 이 생각 나고 계속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임기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받아야 되고 이거 대장동 재판받아야 되고 이거 대북송금 재판받아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하여튼 저거는 대법원 저거 망가뜨리면 대충 될 거고 저 헌법재판소까지 사심제 하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대장동 야 항소 파기 해줬으니까 뭐 김만배가 입 불겠어? 지금 이거 하면 한 4천억 남는데 안 할 거고 남은 게 야 이화영인데 얘 자꾸 지금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내보내주면 그러면 야 저 검사를 내가 딱 해서 이거 무죄 해주면 바로 사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그럴 겁니다. 그냥 이 순방 내내 그 생각하고 김현지도 동행했으니까 순방 내내 그 생각하고 보고 드리죠.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 내리자마자 급하게 이걸 지시한 겁니다. 참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제 판단에는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제 판단에는 대통령이 자기 땅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시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